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천의 푸른 대자연을 사랑하는 천혜담입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상에 앞서 외출 시엔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즐거운 시간 되시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잎의 무늬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배라고 불리는 이 잎의 특징과 자연이 선사하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산반에서의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반 종자가 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을 나눠서 무늬 형태가 같은 계열로 발전이 되는 쪽으로 선별을 해서 종자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 총 7개의 종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중에서 같은 날 때짱으로 산채가 되었고요. 경남 합천 쌍백 대곡에서 나온 종자입니다. 산채 촉은 같이 시작이 되었는데 무늬 형태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었고, 무늬가 많이 든 쪽에서 신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요. 조금 적게 들었던 종자는 무늬가 좀 약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델의 무늬를 보면 입장수는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끝이 천엽이 살짝 녹아 있는 형태를 가지면서 당겨지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무늬의 형태는 보시는 것 같이 녹과 대비를 이루는데 가장자리로 잎 선단부 양쪽으로 좀 무늬가 남아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녹이 중앙을 통과를 해서 끝으로 나가 있습니다. 무늬의 색감은 설백은 아니지만 백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선단부부터 기부까지 이어지는 어둡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초상엽을 보시면 산반 녹고 성질을 가지는 종자의 특징들이 잎에 나타나는 무늬가 끝까지 치고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는 형태고, 그리고 양옆으로 산반이 만나지는 못하고요. 녹이 그 중간을 끊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잎 끝까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형태를 가지는 난들이 산반 녹호 형태 또는 산반 복륜, 산반 호복륜과 같이 녹과의 대비를 이루면서 녹호 성질로 발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또한 이 끝이 잘려져 있지만 무늬가 기부까지 소멸되는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천엽의 형태가 끝이 당겨지는 오아진 형태로 당겨진 느낌이 강하고요. 무늬 또한 천엽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산반이 소멸되면서 흔적을 남기다 보니까 가운데 녹호의 성질이 다분하게 나타나는 종자이고요. 신화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새하얗게 나와가지고 녹이 많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멋진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모대와 성질이 유사한 산반 녹호의 성질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계열의 종자들이 무늬의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발전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무늬의 형태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기부까지 다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녹호 성질로 산반 녹호라고 해도 됩니다. 떡잎에서부터 해서 전입장으로 아우르는 산반의 무늬가 전면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요. 선단부가 조금 더 밝고 아래쪽으로는 약간 녹이 껴 있는 형태입니다. 요즘 산반 녹호가 많이 핫한데요. 아름다운 무늬가
녹과의 교차를 이루면서 노코도 가지고요. 이 끝의 마무리가 그런대로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여미가 지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나머지 잎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 끝에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마지막에 나오는 잎의 형태가 아주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미가 지는 부분들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랬던 산채 쪽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같이 나온 종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산채 촉의 형태는 생겼는데요. 천엽에 남아있는 무늬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늬가 일부 흔적이 남아있고요. 잎 선단부부터 아래쪽으로 갈수록 흐려지면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이력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잎 끝에서부터 기부에 이르기까지 무늬가 흔적이 남아 있죠. 여기는 뒷면도 앞선 무늬보다는 좀 선명하게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뒤쪽의 무늬보다는 전면으로 무늬 형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산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면에 나타나는 무늬가 좀 더 밝고요. 뒤쪽의 무늬가 좀 어두운 성질을 좀 가집니다. 이번 신화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앞쪽에 나타나는 무늬와 뒤쪽의 무늬가 좀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몰려있는 산반과 그 중간에 살짝 껴있는 진한 녹선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성질들은 산반 노코로 발전될 수 있는 개체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무늬가 조금 어둡게 보여집니다. 전면에 봤을 때 무늬 형태와 뒤에서 보여지는 무늬 형태는 사뭇 다르게 보여지시죠? 참고하시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종자도 뒷면에 보여지는 녹선들은 선명하게 되어 있지만 전면부에서의 무늬 형태는 무늬가 좀 더 강하게 비춰지는 성질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전체적인 그룹 내에서 소그룹으로 좀 나눠지는 종자들인데요. 중투 형태를 가지면서 일부는 산반 노코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종자들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신화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뒷대들을 관찰해 보시면 무늬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중투의 성질은 뒷대는 있지 않고요. 끝에 살짝 이 가장자리로 무늬가 일부 보여지는 정도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대를 받았을 때 무늬가 이렇게 산반 중투가 일부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소멸이 되고 끝쪽으로 몰려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역성도 상당히 좋죠. 중간중간에 짧은 산반과 녹선들, 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반과 같이 녹이 어우러져서 산반 중투를 발현을 하였고요. 정말 초세가 이쁘면서 뭐하나 나무랄 것 없는 화려함과 초세를 겸비한 종자입니다. 이 종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난초에 대한 이렇게 열정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 난초를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을 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이고요. 이 종자는 일본 출란 질부금입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수한 성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여북의 어떤 두께나 무늬를 나타내는 형태, 그리고 무늬의 질감, 모든 것들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난초입니다. 질부금이 이렇게 단엽 성질을 가지는 종자들부터 키가 크게 늘어나는 종자, 그리고 황색으로도 이게 발현이 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키우는 배양 환경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는 종자이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키우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난초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종자 볼게요.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 대양 무곡에서 산채가 되어진 종자이고요. 단엽 성질을 많이 가지면서 산반 중투를 발현을 했던 종자인데요. 조그만한 유묘로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배양이 되었습니다. 산채 쪽은 지금 도태가 떨어지고 없는 상태고요.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이번 신화까지 포함해서 총 4촉 반 정도가 되겠네요. 합천 무곡 산지는 두화가 정말 다양하게 넓은 범위에서 분포가 되어서 발굴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화가 조금 많이 발굴이 된 지역에서 이 종자가 저한테 입수가 되었고요. 처음 산채됐을 때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안 보여지는데요. 그런대로 잎이 자라는 떡잎의 형태라든지 잎의 몸통에 잘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무늬 형태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산반 중투 형태가 녹과의 대비를 잘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무늬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산반의 숙명이라고 그러죠. 나올 때 이 화려했던 무늬가 자라나면서 소멸을 거치는 성질을 가집니다. 뒷대를 보시게 되면 흔적은 남아 있죠. 중간중간에 이 비춰지는 색감들이 전체적으로는 백색에 가까운 유백색입니다. 그리고 이 모대 쪽을 보시게 되면 황색이 살짝 가미가 되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더 뒷대를 보시게 되면 노대나는 과정에서 이 끝으로 황색이 몰리고요. 그리고 그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개체입니다. 배양 미숙으로 인한 병치레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가을에 조금 분주를 통해서 별도 배양을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늬의 형태는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 용주 쪽에서 제가 직접 산채를 했던 난초이고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초세는 가느다란 새엽의 골이 조금 깊은 형태를 가진 유매들로 제가 산채를 하였고요. 현재 남아있는 산채 주권 벌브는 일부 남아있고요. 아직 입장 2장에서 1대에서 3장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약간의 병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데, 산에서 산채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연맥을 같이 호 형태의 병증을 가지는 종자들이 간혹 산채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뒷면에서 보시게 되면 연맥과 나란하게 호태로 지금 꺼져 있죠. 이런 형태를 가지는 종자들에서 되게 산반 중투나 산반 호들이 발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무늬의 발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던 종자이긴 한데, 그래도 새엽에서 이렇게 조금씩 입장수가 늘어나고 잎의 넓이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황색으로 무늬를 발현했다가 소멸이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 종자는 산반 중투 형태이긴 하지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일부 산반 녹포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소멸이 진행되는 과정이 끝에서도 잎의 무늬 형태가 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기부 쪽에서도 지금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늬가 남는 성질을 가지는 종자이고요. 외벽도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백색에 가까운 무늬를 가지고 이건 신화가 자라고 있는데요. 가을을 전후로 해서 빛을 쪼이게 되면 색감이 황색으로 발현이 되는 특징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초세가 약하게 나오긴 했으나 앞선 모델과 같이 자라면서 잎이 넓어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산반 형태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그룹입니다.
이 종자들의 공통점은 산반 노코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무늬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고요. 그리고 잎 또한 단엽의 성질을 가진 것과 단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종자를 가지고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자는 저희 천혜담이 자랑하는 직접 발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민출란에서 단엽으로 되는 종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촉은 산채촉에서 처음 생산해낸 첫 번째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서 우측편에 모대가 진행되고 있는 신화를 올리다가 멈추고 다시 여기 모대에서 신화를 받고 있는데 무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네, 잎이 이제 나오면서 떡잎에서의 어떤 여미가 지는 형태를 일부 가졌던 종자인데요. 산반이 조금 비춰지던 부분들이 조금씩 녹과의 경계를 반성이 살짝 뭉쳐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먼저 길게 자라고 있는 잎에 경계가 보이시나요? 끝으로 무늬가 뚫고 나간 봉호 형태를 지금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녹과의 대비가 더 선명해지면 무늬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역광을 이렇게 비췄을 때, 자, 보여지시나요? 네. 산반의 무늬가 반성호 형태로 굵게, 이제 반성을 좀 넘어섰죠. 그 형태로 선회를 한 상태인데요. 현재 보여지는 속장에서는 이 끝에 살짝 여미가 지는 느낌으로 반성이 뭉쳐 있습니다. 단엽의 무늬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뒤쪽에서는 가려져서 안 보여지는데, 여기도 지금 반성이 있었네요. 속장이 빠지고 나니까 그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산반의 특징 중에서 산반 노코로 발현이 될 수 있는 성질을 제 경험을 비춰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형태가 이 끝에 녹을 이렇게 두르지 않고 끝까지 뚫고 나가는 형태를 난초용어로 봉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늬가 끝을 치고 나가지만 기부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일부라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면 산반 노코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엽에서 산반 노코로 발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잎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이렇게 총 7개의 종자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시기이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산반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자연이 선사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감탄하고 특별한 종자들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푸른 대자연은 끝없는 발견과 경험의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더욱 흥미로운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